나는 플레이스 광고가 효과가, 그러니까 어차피 플레이스 광고를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하는 거 대비 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 뭐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뭐야? 안 하시는 분이니까 좋습니다. 이 플레이스 광고가 효과가 없는 분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그리고 있어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많이 효과가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요. 난 이게 뭐 별로, 이거 뭐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교환은 그냥 이거 강의 보시면서 하시고 이따가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교환 없이 집중해 주세요. 교환을 주니까 공부를 안 해요.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 플레이스 광고를 해라 하는 방법 이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10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광고가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쵸? 예,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저도 이거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데, 안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실함.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아까 여러분들 그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에 자기 계정에 들어가시면 뭘 볼 수 있냐 하면, 클릭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수가 나오고요. 노출수? 노출을 100번을 노출을 해줬는데, 그 노출을 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검색한 것에 여러분 매장이 광고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노출이. 근데 눈에 보고도 그 눈을 피하는 거야. 나는 널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인간 나 너 마음에 들어. 그래서 딱 클릭하면 그게 클릭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노출시켜줬는데 한 번 누르면 몇 프로야? 1%예요. 100번을 노출했는데 3번 누르면 3%예요. 몇 번쯤 누르면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일까요? 3%입니다. 응? 3%입니다. 몇 퍼센트? 3% 이상입니다. 3% 이상. 또? 5%. 그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기준은 우리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는 통계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네이버가 그런 통계를 알려주든가요? 안 알려주든가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이버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클릭률이 제일 높은 사람, 높은 매장이 있겠죠. 제일 낮은 매장, 또 지역별로 서울은 몇 프로, 제주도는 몇 프로, 이천은 몇 프로, 인천은 몇 프로 다 있겠죠. 우리 동네 안에서도 요 동네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우리가 이걸 같이 우리 데이터를 보고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3%가 좋은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 특강은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클릭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아까 노출은 돈을 주면 노출은 됩니다. 그죠? 입찰가를 높게 쓰시면 노출은 돼요. 근데 그거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노출이 아니라 클릭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자, 클릭을 했다고 우리 집으로 오나요? 네, 클릭을 하고 우리 집으로 온 건 또 구매 전환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 노출이 됐는데 10번을 클릭했는데 그중에 그러면 10번을 클릭했으니까 클릭률은 10%. 그 10명 중에 1명이 오면 구매 전환율 10%. 10명 중에 1명이 오니까. 2명이 오면 20%.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일단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돈이 없잖아. 일단 불리한 거야.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조심할게.
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옛날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제도가 생기죠? 바이패스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내가 더 많이 노출시켜 줄게. 왜? 대신에 돈 내놔. 너 이거 어린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야, 너 돈 많이 내면 내가 줄 안 서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웨이팅 걸리는 가게들 있잖아. 거기 줄 안 서고 바이패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그걸 바이패스권을 내가 팔고 싶어. 그래서 일단 내가 산타하고는 계약을 했어요. 바이패스권을 내가 팔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했고. 웃어야 돼 심장이야. 자, 어쨌든 일단 클릭률을 높이는 걸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은 그냥 묶겠습니다. 묶어서 두 번째 제가 이 클릭률이 낮은 이유, 구매 전환율이 낮은 이유를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죠. 그게 두 번째 거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래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한 집은 A식당 프레이스 광고 클릭률이 어때요? 다 높죠? 이 집은 어때요? B식당은요? 낮네요. 자기가 1% 미만이다. 괜찮아. 좀 들어. 1%.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거 맞아. 사실은 여기 지금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검색해서 누를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은 주 5일 근무하면서 1억이 넘는데도 1%가 안 나온다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본인은? 이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왜 아까 그랬냐면 지금 저 집은 상당히 매출이 좋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집은 완전 땡 잡은 거예요. 매출 올리는 게 누워서 떡 먹기인 집이야. 저 집도 제가 계약을 맺을게요. 지금 1억을 하는데 내가 5억으로 올려주면 그 4억의 편차에 몇 프로 줄래? 50% 이상 드리겠습니다.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네. 지금까지는 제가 경험한 건 오르는 건 내가 먹고 떨어지는 건 네가 책임져라. 주로 이런 주의였는데 확실히 시대가 변하긴 했네요. 근데 저런 분은 정말 오늘 수업이 엄청나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여드리는 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클릭률이 낮으면 왜 낮은 거지? 낮아도 나는 지금 매출이 높은데 이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은 뭐다? 그거를 높이면 나는 진짜 완전 떡상을 하겠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사실은 높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장사는 잘 되지만 지금은 검색했던 사람이 이 집을 누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는 네가 아니야 이거예요. 왜냐면 검색하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포항에 온 사람이 포항 맛집을 검색했어요. 이 사람은 포항 사람일까? 포항 밖에 사는 사람일까? 밖에 사는 사람이 포항에 왔으면 뭘 먹고 싶을까? 근데 피자집이 나왔어. 김해에 왔어. 김해 맛집을 검색했어. 김해 맛집에 내가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 근데 김해에 놀러 왔는데 피자집이 떠. 갈래 안 갈래? 안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낮은 거야. 자, 그런데 낮을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피자집인데 봤더니 이거 뭐 이런 김해 김수로 왕 피자? 왕 피자?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은 또 뭐지? 네, 저희 조상님이에요. 김해김 씨. 그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김수로 왕? 피자? 이게 그럼 무슨 이 김해와 연관된 뭐가 있는 건가 보네? 경주도 마찬가지죠. 경주 맛집을 검색했던 사람이 바지락 칼국수집이 떠요. 클릭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몇 프로야? 국님. 어디 갔지? 몇 프로야? 2%. 그렇지. 여기도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 때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하지만 이 집도 제가 알아요. 매출이 낮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이런 집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가 되면 떡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3, 4%대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3%, 4%대.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그죠? 그 다음에 5% 이상. 저 밑고담이. 저게 이제 아까 제가 상권 분석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저런 집이 뭐냐? 그 상권에서 거길 검색하는 키워드에 사람들의 니즈가 이미 저 집으로 꽂혀 있는 컨셉의 점포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또 컨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매장을 이미 만들 때 여러분은 여러분 상권에서 될 수밖에 없는 매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일단 두세 배 먹고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검색하는 사람의 니즈를 모르고 만들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왜? 일단 클릭이 안 일어나고 클릭이 일어나도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집을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인과 대책. 첫 번째, 노출이 딱 될 때 보이는 걸 우리가 광고 소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소재. 광고 소재. 광고 소재가 잘못되어 있다. B식당은 그릇에 담긴 음식만을 사진으로 사용했지만 A식당은 음식이 테이블에 배치된 모습, 손님이 음식을 먹는 모습 등 다양한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 소재를 뭘로 사진을 플레이스 광고에 사진 몇 장 올리게 되어 있죠? 3장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3장을 딱 보는 순간 이 집은 패스, 이 집은 클릭 될 수 있겠죠. 뭐의 문제다? 광고 소재가 문제가 있다. 근데 광고 소재는 뭐가 있어요? 사진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광고 문구 넣게 돼 있죠. 몇 글자까지 넣게 돼 있죠? 13자씩 2줄을 넣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확장 소재들을 넣을 수가 있죠. 리뷰를 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뭔가 사진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를 다 통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판촉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뭔가 확장 소재를 넣을 수 있게 해줘요. 파워링크의 경우엔. 그러나 플레이스 광고는 없어요. 딱 2개만 있어요. 사진과 2줄.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줄 한 줄이 뭐다? 여러분 클릭률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A 문구로 됐을 때와 B 문구로 했을 때 클릭률이 같을까 다를까. 그래서 내가 이래봐요. 우리 집은 맛있는 삼겹살집이라고 쓴 집과 156시간 숙성 삼겹살이라고 소재를 바꿨을 때 클릭률이 같아지는지 달라지는지 높아지는지, 또는 이건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이쁜 삼겹살이라고 했을 때와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불끈불끈 삼겹살이라고 했을 때와 또 달라지는지, 이게 다 뭘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내 타겟 고객. 나는 회식을 타겟팅할 건지, 연인을 타겟팅할 건지, 점심을 타겟팅할 건지, 저녁을 타겟팅할 건지. 자, 만약에 그런데 이걸 다 다르게 타겟팅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죠? 플레이스 광고에는 시간대, 요일별을 다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광고 소재는 점심때만 뜨게, 이 광고 소재는 저녁때만 뜨게. 이것까지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건. 죄송해요. 없었던 얘기로 하고. 어쨌든 광고 소재를 어떻게 한다?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친다? 클릭률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광고 비용이 클릭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광고 비용을 입찰가를 높게 하면 어디로 뜰 가능성이 많아요? 경쟁이 치열한데, 예를 들면 김해 맛집, 포항 맛집, 그죠? 인천 맛집. 근데 인천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싶은 걸까요? 근데 인천 맛집에 내가 김밥 천국을 자꾸 띄워요. 인천까지 와서 김밥 천국 떴다고 클릭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죠? 돈은 비싼 거를 내가 입찰가를 세게 넣었지만 거기서 이상한 애가 몇 명이 누르면 내 돈은 다 날아가고 나는 영원히 안 떠. 아무 데도 안 떠. 근데 사실 우리 동네
무슨 맛집으로 검색한 애들은 55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클릭률이 낮게 나오는 건 뭐에 영향도 있다? 광고 비용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사실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이 앉아서 이걸 다 그렇게 세밀하게 이걸 조정을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고는 전문가가, 그래서 마케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내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려고 해도 사실 가르쳐 줘도 여러분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머리만 복잡할까 봐. 근데 이제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해주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러분 걸 가지고 이걸 해주고 싶어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이것만 가지고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이걸 일을 하는 건 요만한 1000만 원짜리 가게나 100억짜리 가게나 일은 똑같은 거야. 근데 100억짜리 가게는 얘한테 월급을 1억을 주고 연봉 1억을 주고 너 이것만 하루 종일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잘못된 타겟팅.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김치찜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장어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으려는 사람 타겟이 너무 뻔한 것 같죠? 근데 이 타겟에 명확하게 여러분이 타겟팅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면 사진도 다 달라야 되고 문구도 다 달라야 되고 시간대도 다 달라야 되고 지역도 다 달라야 되고 이걸 다 세밀하게 하면 이 광고가 수백 수천 가지가 돼야 될 수도 있어. 그럼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어제 도대체 클릭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떴는지 이거를 다 검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공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성공을 못한다.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제는 자꾸 재수강도 하고 머리는 크는데 효과는 없다라고 느끼는 여러분에게 진짜 디테일한 광고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마 하루 종일 광고만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안에서도 가장 최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가 돈을 아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쓰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무슨 짓을 하든 뭘 생각해야 돼? 내 고객이 누구야? 이 중에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원하는 게 뭐야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일본 애들은 주점은 100% 이 메뉴가 있어. 회식 메뉴. 다 가서 봤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거길 100번 데리고 가도 회식 메뉴를 만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 그러죠? 첫째, 뭐 그걸 꼭 만들어야 돼? 알아서 드시는데. 그죠? 둘째,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셋째, 그럼 좀 가르쳐 주든가.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타겟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타겟팅이 없다는 건 그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그 마음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읽어봤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뭔지 모르겠다, 잘. 그게 뭐냐. 이런 어떤 마케팅의 전략적인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즉각적인 뭔가 내가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 그런 게 있네? 좋네? 뭐 있으면 좋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네 번째, 우리가 내 위치나 내 점포의 위치나 또는 상권이나 또는 경쟁을 고려하지 못한다. 자, 예를 들면 소고기집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소고기집은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속성이 뭘까요? 뭘 것 같아? 소고기를 자, 우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삼겹살을 먹는 사람하고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일단은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소고기가 비싸니까. 근데 왜 비싼 걸 하필 먹는 거야? 대접하셨는데. 그쵸. 보통 그래서 소고기는 자기 돈 내고 먹는 놈이 별로 없어요. 단 제외는 있죠. 저가형 소고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0g당 2, 3만 원 이상 받는 소고기는 그런 소고기집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 자기 돈으로. 손 들어. 괜찮아. 일어나. 손 들어. 네. 아니 뭐 대표님은 안 들어도 돼. 소고기집 사장님이니까. 두 분. 또 가잖아. 대표님 가잖아. 자주 가잖아. 손 들어봐. 좀 들어봐. 우리 통계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 그쵸? 여기 지금 여러분 앉은 분 중에 10분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뭐죠? 내 돈으로 안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를 접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중요할까요? 분위기가 중요할까요? 서비스가 중요할까요? 뭔가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폼나는 게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삼겹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 대답 안 해도 돼. 그럼 뭐냐면 그 경쟁점 중에 잘 되는 아이들을 보면 걔네들의 분위기, 걔네들의 메뉴의 구성, 걔네들이 주장하는 뭔가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클릭률이 나오게 하는 게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그게 그 광고 소재로 잘 표현이 될수록 클릭률은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리을이 빠졌다. 플레이스의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써서 꽉 채우긴 했지만 그 내용이 왠지는 그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은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걔가 너무 밑에 있어서 그걸 다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 플레이스에 여러분이 입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메뉴명. 사실 제가 최근에 어느 집에 메뉴명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메뉴명만 바꾼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군봉 묵은지 김치찜 그 메뉴명이 몇 글자까지 들어갔죠? 거기도 10몇 글자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김치 그러면 요즘은 이게 국내산이냐 예를 들면 수입산이냐 그래서 국내산 묵은지 김치찜 그래서 국내산이라는 용어를 넣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이 뭔지에 따라 컨텐츠를 적절히 잘 채우느냐. 거기에는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소식란 있죠. 그죠? 그럼 소식란에다 여러분이 그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란을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배달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배민에는 그 소식란에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동영상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넣어보는 거예요. 매일. 텍스트도 넣어보고 이미지로도 POP처럼 이벤트 하는 것도 넣어서 만들어 보시고 또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보시고 그죠? 그런 또 거기에 여러분 블로그를 링크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거 안 볼 것 같지만 플레이스 들어왔다가 여러분 블로그로 링크 타고 들어와서 그거 읽어보고 뭔가 여러분한테 피드백이 오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째. 갈수록 이제 중요해진 얘기가 나오죠. USP가 뚜렷하지 않은 메뉴. 그러니까 USP가 없는 메뉴죠. 그냥 국수, 그냥 비빔밥 이런 거는 별로 구매 전환, 클릭률이 높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점포들을 쭉 해보면 클릭률이 높은 점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USP가 명확한데. 그러니까 풀빵을 만들더라도 풀빵을 USP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수를 만들어도 그렇고요. 국밥을 만들어도 그렇고요. 이 USP가 있게 만드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요즘은 보면 고깃집들도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점포의 컨셉이죠. 이건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테마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마. 우리 식당이 그냥 식당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만에 가지만 대만에 가면 무슨 식당이 있냐면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옥 같은 식당. 컨셉이 테마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철창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래요. 죄수복으로. 탈의실 들어가서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이거 카피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하면 누구 나한테 죽어. 걸리면 재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병원 우리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누구야? 병원 그죠? 예, 어땠어요? 재밌죠? 병원 컨셉의 카페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커에다 막 이렇게 독약 주고 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메뉴가 독약. 또 하나는 마약. 또 하나는 프로포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재밌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뭐 있었냐면 병원도 있었고 감옥도 있었고 또 하나 뭐였더라? 화장실. 그래가지고 이 의자가 변기야. 그리고 저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변기에다 나오고 막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먹어. 들어서 못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진화되면, 이번에 이제 가면 제가 꼭 데려가고 싶은 데 중에 하나가 소이프레소라는 데가 있어요. 소이프레소. 우리 회장님 소이프레소 꼭 갑시다. 소이가 뭐죠? 콩, 프레소가 뭐죠? 그죠? 카페인데 콩카페예요. 원래 콩카페 있죠? 네, 스타벅스. 근데 여기는 두부를 주제로 한 카페. 그러니까 콩을 이용한 이거 여자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남자들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한 5년 전에 갔다 온 집인데 이번에 다시 거기를 검색을 해봤더니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보면 사람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특이하니까. 그리고 매장에서 콩이 날아다녀요. 콩이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못 봤지? 나는 봤어. 콩이 여기로 저기로 이 위에서 천장에서 콩이 날아다녀요.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올라오면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보는 거 태판야끼.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어제 그 방에 있는 분들은 봤겠지만 제가 일부러 많이 떡볶이 대표님한테 그 왕핑그룹 대만 외식 기업 1위인 기업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서울의 최고의 외식 경영자들이 가니까 우리 좀 더 이 회사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그 기업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가능하면 태판야끼를 가자. 태판야끼가 뭐죠? 철판 요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철판 요리 좀 드셔보신 기억 있죠? 근데 요즘 다 없어졌죠. 네.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옛날에 태판야끼는 다 뭐였어요? 뻔했잖아요. 소고기 구워주는 정도. 그죠? 여러분 맨날 봤죠? 근데 요즘 태판야끼 보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태판야끼로 완전 엄청 대박친 집이 하나 있죠. 다 모르나? 저 교대 쪽에 남부터미널 쪽에 가면 김치찌개집 하나 있는데. 응? 소비자들이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거기서 왜냐면 이 철판 요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소비자 앞에서 이 쇼잉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옛날엔 그게 쇼잉을 할 주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구워주고 뭐 이런 정도에 요즘은 거기다가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업종 불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소곱창집이다. 그럼 거기서 막 불쇼를 하고 그걸 담아가지고 막 쫙 갖고 가서 그 앞에서 막 불로 한번 쫙 올려주고 치즈로 쫙 뿌려주고 샤워질을 한번 쫙 해주고 이런 게 근데 조금 있으면 곱창만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또 계란을 또 쫙 풀어가지고 그걸 쫙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밥을 얹주고 뭘 얹주고 뭘 얹어서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모든 테이블을 다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쇼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점포의 컨셉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건 이런 식당에서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게요리 하는 데서만 하는 거야. 뭐 소고기 집에서만 하는 거야. 어떤 걸 다 어떻게 결합시켜 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무엇을 소비자들이 클릭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정체성과 스토리가 없는 브랜드 이미지.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매장에 컨셉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할 말이 없다. 왜? 맞아요. 사실은 무슨 식당을 하는데 뭐 그렇게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스토리가 없는 식당은 소비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도 듣잖아요.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그럼 그게 내가 너희 집에 왜 가야 되는데 그걸 스토리로 쭉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송기원 진주냉면이다. 그럼 우리가 이 진주냉면을 진주에서 최초로 거의 한 사람이다. 우리 아빠가 이거 30년을 했다. 그러면서 면은 이렇게 개발을 했고 소스는 이렇게 개발했고 이번에는 그것까지 또 넣었더라고요. 육전에 소고기를 여러분 그 소고기의 최고 등급이 뭐죠? 툭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유식한 얘기로 해봐. 넘버 9. 넘버 9. 한우 넘버 9으로만 육전을 해주는 집이래요. 어때요? 근데 이제 넘버 9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겠지.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소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재가 제일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 소재가. 제일 좋은 건 내가 되겠지. 나. 내가 소재가 될수록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브랜드가 되면 이거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30년을 오직 only one 진주냉면만으로 그러면 일단 그 소재는 대체 불가능한 거야. 왜? 기왕이면 우리 여기 오래된 원조집으로 가자. 야 최근에 생긴 집보다는 이렇게 될 소지가 많죠. 그래서 아까 최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최대. 이 셋 중에 하나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자 이게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뭘 또 잡아야 돼요? 가능하면 재료, 식재료를 또 잡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우리 집만이 하는 무슨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아까 그 태판焼기 같은 게 사실 서비스 프로세스예요. 자 이런 재료를 아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린 그 김치찌개 집이 그 계란말이에 이름이 생겼어요. 계란말이라고 그 집은 안 하고요. 물란말이라고 그래요. 물란말이. 물란말이. 그러니까 개자 대신 물자를 써요. 그러니까 계란이 아니라 물이다. 그게 왜냐? 계란을 엄청나게 묽게 만들어가지고 계란말이를 그냥 계란을 이 철판 위에다 그냥 쫙 뿌려요. 쫙 뿌린 다음에 저쪽서부터 그냥 쭈르륵 말아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생긴 게 물란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욕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이 욕이 여러분 최고의 마케팅인 거 아시죠? 무관심보단 욕이라도 해달라고 하잖아. 욕해, 괜찮아. 욕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 집이 완전히 떡상을 한 거예요. 자, 스토리가 만들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이걸 뒤집는 걸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광고 클릭률이 낮게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광고 소재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뭐다? 타겟팅이 잘못됐다. 세 번째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겟팅 중엔 제가 또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항상 있어요. 이 보통은 이 오래된 식당들의 사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네 지역 사람을 자꾸 타겟팅 하세요. 그렇죠? 근데 진주냉면은 지역 사람을 타겟팅하면 안 돼요. 이천의 산타는
이천 사람을 타겟팅하면 안 돼요. 김해, 그죠? 어방동 피제리아는 김해 사람을 아직은 타겟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객으로 하기엔 아직은, 그쵸? 네. 그래서 그 잡은 물고기는 잘 쥐고 있고 서서히 어디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더 덩치를 키우고 싶다면, 김해를 대표하는 맛집이 되고 싶다면. 그래서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는 기본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기훈 진주냉면도 타겟팅을 바꾼 거죠, 이제. 처음엔 아버님이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격 올리면 안 됩니다. 왜? 너무 비싸면 안 옵니다. 나는 올리라 그런 건 가격을 올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재료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관광객한테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식으로, 더 좋은 가치로 타겟팅을 바꾸자.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비수기인데도 성수기보다 더 높은 매출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된 거죠? 타겟팅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광고 비용. 이 광고 비용이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한 클릭당 막 3,000원, 4,000원이 나가요. 그럼 10번 클릭하면 4만 원이고요. 누군가 100명이 클릭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40만 원이 나가요. 우리 한승지 대표는 100만 원도 나가지, 그지? 제주도. 훨씬 많이. 얼마까지 나가, 하루에? 하루에 200도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200 나가면 얼마예요? 6천만 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마케팅 효율성이라는 걸 따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천만 원을 투자하고 6억을 벌면 투자해야죠. 그죠? 네. 600만 원을 투자하고 60만 원도 안 들어와. 그러면 뭐 그거는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 왜냐하면 효율이 있는 마케팅이 있고요. 효율이 없는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광고 하시지 마시죠. 왜? 효과 없어요. 교수님이 효과 좀 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내가 못해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그 말장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시지 마시죠. 아니면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왜? 위치, 상권, 경쟁 상황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내가 거짓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컨셉과 스토리는 적어도 같이 만들려고 하는 뭔가 소재를 발굴하든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USP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마 메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직원이 못 바꾼다는데, 사장님이 못 바꾼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USP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매출이 오른 사람들은요, 다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기 청남 삼겹살은 어때요? 청남 삼겹살 저쪽에 있어요. 내가 보기는 여기 보지만 저기 있다고. 응? 일부러 그러는 거야. 청남 삼겹살 어때요? 본인이 그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뭐 메뉴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짜글이 원래 짜글이고 삼겹살도 원래 삼겹살이고.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그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느끼도록 비주얼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사실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뀐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근본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그걸 모르는데 나도 가만히 있고 소비자는 모르고. 우리 김밥 천국은 어때요? 손님이 뭐 막 김밥 그 뭐지 그거? 계란으로 만든 거? 거기에 호감을 갖는 분들이
그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도 가보면 아주 오래된 김밥 천국이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앉아서 저 친구하고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아, 밥 좀 줘봐. 뭐 줄까요? 그래서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줘봐. 그때 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그거 갖고 소꿉장난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맛있지 않겠냐? 이거 이렇게 하면 맛있지 않겠냐? 아니, 소비자에게 뭔가 이 재미거리를 뭘 내가 너한테 크게 뭘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걸 재미있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뭔가 소재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그걸 바로 만들어 보시고 바로 블로그에 올리시니까 누군가가 보고 그 김밥 천국을 먹겠다고 택시를 타고 그 김밥을 찾아오고 그거 없다고 또 뭐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또 USP라고 하는 게 뭔가 거대한 뭐 특별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걸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시도를 한다는 건 뭐죠? 그걸 해보고 써보고 릴스로도 올려보고 유튜브로도 올려보고 뭔가는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A/B 테스트. A/B 테스트가 뭐냐? 내가 가만히 있을 때와 난리를 쳤을 때와 이게 똑같으면 생난리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해보면 어때요? 생난리를 치니까 소비자도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조금씩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그걸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고 그걸 조금씩 더 있어 보이는 가치, 밸류를 업시키는 걸 조금씩 해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후엔 초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 컨셉, 그 다음에 정체성과 스토리 등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시면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광고가 나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여러분, 처음엔 효과가 있었는데 한 몇 달 하니까 안 올라가지? 그거 왜 그런 거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일신 우일신 따라합니다. 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 뭐죠?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광고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효과를 못 만들어내시고 계신 거고요. 저는 여기서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고 소재부터 마지막 컨셉, 스토리, 정체성까지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